US 오픈 전 마지막 마스터스 대회인 신시내티 오픈. 논란도 이변도 많았던 이번 대회는 시너와 사발렌카가 각각 남녀 단식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마무리됐습니다. 명백한 오심이 수정되지 않아 일부 선수들이 결정적인 손해를 입었는가 하면 경기 중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걸 넘어 실제로 게임 페널티를 받은 선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은 알카라스와 메드베데프, 고프, 리바키나와 같은 우승 후보들의 조기 탈락 뉴스를 덮으며 테니스계의 토론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시내티 오픈 우승자인 시너와 사발렌카는 올해 첫 그랜드슬램이었던 호주 오픈에서도 나란히 우승했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부상 또는 컨디션 문제로 파리올림픽에는 출전하지 않았다는 공통점도 있죠. 올림픽 직전 윈블던에서도 시너가 8강에서 패배, 사발렌카가 1라운드에서 기권했었으니 신시내티에서 우승한 두 선수 모두 비교적 휴식 기간이 길었습니다. 준우승자인 티아포, 페굴라도 윈블던과 올림픽에서의 경기 수가 적었으므로 아무래도 올여름 더욱 타이트했던 대회 일정과 급격한 코트 변화가 하드코트 대회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포함한 주요 대회에 모두 참가한 선수들은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바뀌는 코트 표면에 적응해야 했는데요. 특히 올림픽에서 결승전 또는 동메달 결정전까지 뛴 알카라스, 시비용테크의 성적과 경기 후 반응을 보면 누적된 피로는 물론이고 코트 표면 적응에도 분명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It was really tough for me. I felt like it was the worst match that I have ever played on my career. I felt like it was another sport playing in the center court than the other courts. The balls were faster on the center court, bounced much more than. I don't know what happened. I don't know how I felt like. 알카라스는 충격적인 첫 경기 패배 후 센터 코트의 바운스 스피드에 관해 여러 번 언급했고, 시비용테크는 WTA 대회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 테니스를 즐길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번 대회 우승자 시너와 사발렌카는 부상 회복이 완전치 않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시너는 아직 엉덩이 부상의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본인의 기량을 발휘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며 US 오픈에는 완전한 컨디션으로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Sometimes I feel it. I have to check after this tournament here. It's not bad. I'm not worried yet. I have six good days, trying to recover and also work on it. So I'm not concerned to be 100% in US Open. 한편 우승 바로 다음 날 시너의 도핑 의혹에 대해 수개월간 비밀리에 조사가 진행됐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올해 3월 인디언 웰스 대회 중에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두 차례나 금지 약물이 검출됐었던 겁니다.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도 발표됐는데요. 고의성이 없었음이 입증됐으므로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요지였습니다. 시너도 바로 해당 레터를 SNS에 올리며 결백이 입증됐다고 했지만 테니스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지 약물이 체내에 들어온 것이 정말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다른 선수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결론이 날 때까지 출장 정지 처분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금지 약물 검출부터 코트 복귀까지 2년 가까이 걸렸던 시모나 할렙 선수의 사례와 비교되며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할렙은 그랜드슬램에서 2번 우승했고 세계 1위까지 올랐던 루마니아 선수인데요. 2022년 US 오픈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돼 처음엔 무려 6년의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었고 법적 다툼 끝에 6개월 정지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2년 가까이 경기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너의 결백과 판정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어쨌든 도핑이라는 단어와 함께 떠들썩한 뉴스를 만든 것만으로도 시너의 이름에 오점이 남게 된 건 분명합니다. 그런 잡음이 어찌되었든 시너의 기세는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하드코트를 몰아쳤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포인트를 쌓아온 데다 경쟁자들이 부진 또는 불참한 이번 대회에서 우승함에 따라
US 오픈 결과에 상관없이 당분간 1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핑 조사 결과 확정에 따라 인디언 웰스에서 얻은 400포인트는 잃게 됐지만 여전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자 단식의 사발렌카는 더욱 압도적으로 우승에 도달했습니다. 올해 1월 호주 오픈 이후 오랜만의 타이틀 획득이었는데 호주 오픈에서처럼 이번에도 결승전까지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4강전에서는 12용 테크를 상대로 경기를 지배하며 클레이 코트에서의 대결과는 상반된 모습을 연출했고 페굴라와의 결승에서는 마음먹은 대로 샷을 컨트롤하며 쉽게 포인트를 따는 듯이 보일 정도로 여유 있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사발렌카는 올해 3월 전 남자친구가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2개월 후에 새로운 연인과의 만남을 공개했고 이번 대회 우승 스피치에서는 플레이어 박스에 앉아있던 남자친구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코트 안팎에서 감정 표현에 적극적인 편이고 예전에는 멘탈 관리에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던 사발렌카지만 올 시즌은 그야말로 마이페이스를 실현하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US 오픈과 호주 오픈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발렌카는 작년 US 오픈에서는 코코 고프에 이어 준우승, 호주 오픈은 2연패를 달성하는 등 하드코트에서는 어느 선수보다도 좋은 성적을 내왔습니다. 물론 경쟁자들도 단단히 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카라스와 메드베데프는 신시내티에서 일찌감치 짐을 싼 만큼 뉴욕 적응을 서둘렀고 작년 우승자 조코비치도 올림픽 여운을 뒤로하고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즈베레프는 이번 대회 4강전에서 시너에게 아깝게 패했지만 꾸준히 좋은 폼을 유지하며 이번에도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노리고 있죠. 특히 조코비치와 알카라스는 직전 상황에 관계없이 그랜드슬램에서는 확실한 성과를 보여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는 여전히 높습니다. 두 선수는 팬미크 이벤트 복식 경기에서 유쾌한 플레이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여자 선수들 중에는 개최국 미국의 최고 스타이며 디펜딩 챔피언인 코코 고프가 최근에 부진을 딛고 폼을 회복할 것인지가 가장 주목거리입니다. 올해 가장 약진한 두 선수, 이탈리아의 파올리니와 중국의 정친원, 그리고 예선도 마다 않고 부활에 도전하고 있는 오사카 나오미의 경기도 기대됩니다. 올림픽으로 인해 유난히 빡빡했던 일정, 탑시드 선수들의 부진한 직전 성적, 테니스계를 시끄럽게 한 판정과 도핑 문제까지 올해 마지막 그랜드슬램 대회인 US 오픈은 많은 이슈와 변수를 안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미 예선과 이벤트 매치가 진행 중이고 본선 경기는 8월 26일부터입니다. 올해부터는 US 오픈도 TVN에서 중계를 해주니 다른 때보다 편안하게 많은 경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